부러워서 너무 좋겠다. 얼마나 며느리가 부럽겠어요. 저도 모르게 예, 너는 나라를 구했나 웬일이니 너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작정하고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나도 모르게 나왔으니까 부러워서. 진짜 진심인 거지. 부러워서. 부러워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 당시 의사 남편과 결혼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런 얘기를 충분히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면서도 계속 들으셨을 것 같기는 한데 그 쉽지 않은 결혼 생활 이야기를 이혜정 마담님의 이야기를 저희가 이혜정 마담님. 네. 나는 나무 주걱만 보면 지금도 눈물이 난다? 나무 주걱? 네. 맞았나?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 갔다가 이제 친정에 하루 자고 시댁에 갔잖아요. 이 바지를 바리바리 해가지고 이제 싸안고 가서 그 댁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차리잖아요. 밥을 차리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밥을 제가 풀라고 그러니까 예, 밥은 내가 푼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옆에서 이제 얼른 서 있었죠. 또 혹시나 이거 아버님은 얼마큼 드시는지 진밥을 좋아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나 이걸 내가 단단히 외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서 있었어요. 혹시라도 저거 뚱뚱해갖고 저거 머리도 안 좋아? 이렇게 하실까 봐 더 영리한 척 하려고 딱 긴장하고 서 있는데 이제 아버님 진지라면서 너희 아버님은 된 밥 드신다. 그래서 위에서 퍼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80%를 푸는구나 이렇게 하고 서 있었어요. 그다음에 어머니 진지를 푸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내 밥이야. 그리고 갖다 놓으시길래 이제 눈여겨봤죠. 그다음에 제 남편 밥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다음에 저잖아요. 제가 맞이 아내니까. 내 밥을 따고 풀 줄 알았는데 밥을 세모이만큼 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보단 더 먹는데 그랬더니 제 밑에 이제 신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밥은 건너뛰고 너희 신우 밥이야. 신우이 밥이야 하시는 거예요. 원래 저 같으면 어머니 제 차례인데요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집가기 전날 엄마가 나한테 입 좀 놀리지 마라.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꼭 참았다가 모아서 나중에 좀 시간 지난 다음에 해라. 입 좀 엄마가 나불거리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지 말랬지 그러고 꼭 참았어. 그다음에 시동생 밥을 뜨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밥을 푸시는데 지금 아주 멋진 주걱들이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박달나무로 주걱을 만든 게 되게 많았어요. 나무 주걱. 그래서 그걸로 밥을 풀면 주걱에 밥이 더글더글 묻었잖아요. 그 주걱을 밥 위에다 이렇게 쓱 긁으시는 거예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래. 앞뒤로 이렇게 쓱 긁으시는 거예요. 눈치로 알아챘죠. 날 이렇게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조금 슬프더라고요. 그 밥만 봐도. 그러니까 어머니가 무언에 네 위치는 이거야. 너는 우리 집에서 지금 달라붙어 있어. 네. 밥그릇에 달라붙은 그 존재처럼. 이렇게 쓱 긁힌 밥을 주시는 건데 그걸 이렇게 펴서 놓을 그게 없었죠. 그래서 절 주시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면서 이제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놓고 이제 식사를 다 하시니까 그래도 어른들 앉으시기 전에 제가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얼른 가서 이제 드실 참으로 올려놓고 이제 과일을 깎을 걸 준비를 해놓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오니까 식구들이 구워놓은 생선도 있던 반찬도 다 먹고 조기는 대가리만 이렇게 하고 있고 뭐 두부도 2쪽인가 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제 그렇게 밥을 한두 숟갈 뜨는데 아버님도 일어나시고 어머니도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시니까 얼른 놓고 일어나서 저는 차 끓여야 되고 이제 과일을 깎았잖아요. 그렇게 사과 깎아놨는데 잘라놓고 나니까 그 꼬다리가 있잖아요. 그걸 제가 버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놔뒀는데 사과 깎아놓은 접시조차 사과도 싹 들고 가셔서 테이블에서 다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피 있는 거 그거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얘 너는 사과도 갈비만 먹는구나 이러셔요. 미워라. 그게 사과 갈비라는 거죠. 뭐야. 하루에 3끼를 드셨잖아요. 3일을 그렇게 먹었어요. 그러니까 9끼를 그렇게 먹었죠. 근데 4일째 된 아침은 10번이잖아요. 내가 이제 9번 참았으니까 됐어. 10번은 안 참을래. 이렇게 생각하고 아침에 이제 어머니가 또 밥을 그렇게 푸시길래 다 활짝 웃으면서 제가 밥을 이렇게 푸시길래 어머니 이렇게 밥을 들고 어머니 제 밥은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어머니가 너 많이 먹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진지랑 내 밥을 싹 바꿨어. 얼른 바꾸면서 어머니 많이 드세요. 나 많이 먹으면 안 돼요. 모르는 척하고? 살찌면 안 돼. 아주 바보인 척하고 내가 밤새 궁리를 했죠. 어머니 저 이것만 먹기 싫어요. 내가 더 긴장이 안 될 것 같고. 와, 대단하시다. 이거를 그냥 어머니 싫어요 하면 제가 대바라졌다고 하실 것 같고. 그래서 어머니 많이 드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그걸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은 쓱
웃으시는데 어머니가 얼굴이 하얘지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못 배워 먹었대요, 저한테. 근데 뭐 못 배워 먹고 배워 먹고가 아니라 난 이런 밥 안 먹을래. 이게 전 더 컸으니까. 그래서 아니 어머니 많이 드세요. 진짜 더 드릴까요? 이렇게 그렇게 하고는 이제 제가 앉아서 밥을 먹는데 그날도 반찬은 또 그런 거예요. 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속이 너무 상해서 안 되겠어서 제가 그냥 그릇을 다 드러냈어요. 이제 드러내고 싹 닦고 다시 상을 차렸어요. 제가. 나를 위한 네, 상. 저를 위한 상을 차렸어요. 이렇게 제가 조금씩 덜어다가 한 접시에다 담아놓고 밥하고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나 못 먹었다 너희들 때문에 그걸 보여주지. 나 밥 좀 먹게 나도 너 먹자. 좀 달아라. 들어가라. 똑똑하게 먹어야죠. 예. 그러고 있으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손을 이루시면서 네가 이겼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잘못한 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주걱밥은 제가 10번째 만에 이제 끊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그럼 계속이야 평생. 네, 끝냈는데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제가 이제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서 이제 반찬도 좀 식은 거 덜 먹게 되고 그다음부터 아버님께서 저를 이제 저것도 지지는 않는구나 생각하셨는지 이제 아가 오너라 늘 그러셔서 오라 그러시면 낼론 가서 아버님 옆에 앉는 거예요. 제가 그래야 제일 높은 자리 옆에 호랑이 옆에 앉아야 여우 새끼라도 되지 싶어서 그럼 어머니가 저한테 눈 못 들이계시거든요. 아버님 옆에 계시니까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우리 어머니가 오시더니 이래요. 아이고 이 집 남자들은 참 여자 보는 눈이 없대요. 그러면서 이제 당신 아들이 어디서 저렇게 인물도 없는 걸 데리고 왔나 싶은가 봐. 내가 보기에는 우리 아버님이 더 못난 여자 얻은 것 같은데. 그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시아버님은 우리 남편보다 체격도 훨씬 좋으시고 인물도 훨씬 좋으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저보다 못생겨 키도 쬐끄맣고 그냥 뽀얗기만 하지 인물이 별로 없어요 우리 어머니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머니도 그닥 그렇게 큰 소리 할 건 아닌데 이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네 아버지가 나 쫓아다녀서 어쩌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말을 그대로 받아서 내가 어머니 저기 애비가 그렇게 절 쫓아다니는 아니거든요. 맨날 저희 집에 와서 그래서 엄마가 아주 귀찮아서 빨리 결혼하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잘했는데. 그냥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서 보니까 저도 며느리를 얻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 며느리가 제 아들보다 500만 배 낫다고 생각해요. 그냥 근데 인물은 뭐 걔나 뭐 그냥 그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이고 안 해도 될 얘기는. 큰일 났다. 근데 저는 정말 그때 그 주걱밥 이런 아픔이 있어서 며느님이 저희 집에 어쩌다 오시면 저는 꼭 솥밥을 해서 남편 밥 푸고 이제 시아버지 밥 푸고 네가 둘째다 이러면서 제가 밥을 꼭 솥밥을 그 옆에서 그때 그게 있어 주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저희 집에 나무 주걱이라는 건 싸그리 없앴고요. 요새 왜 좋은 플라스틱 주걱 있잖아요. 그치. 밥풀이 안 붙으니까 그냥 그걸로 밥 퍼주고 나의 남은 일생은 정말 좋은 시어머니, 좋은 할머니를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죠. 지금도 우리 어머니 제삿날이 되면 꼭 그 주걱 밥 이렇게 퍼서 올리고 싶어요. 아유 어떡해. 아유 마음에 진짜 그게.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저렇게 속상하지. 지금 며느리들은 저렇게 못 살아. 못 살죠. 그럼요. 그러니까 요새는 시어머니들이 시대가 달라져서 며느리 눈치 눈치를 봐요. 본다고. 아 그럼요. 우리 때는 어림도 없었어요.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떨었거든요. 맞아요. 나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은 내가 21살에 결혼했다 그랬잖아요. 시집을 처음 갔는데 우리도 처음 응, 아니 말고 시댁을 처음 갔다. 시댁을 처음 갔는데 차에 가면서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여보 우리 엄마 엄청 무섭다. 며느리들이 숨도 못 쉬어. 아주 그냥 절절절절 매고 음식을 잘못하잖아? 그러면 야 친정에서 이렇게 배우니 던져버려. 그 당신 조심해야 돼. 이렇게 겁을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 나는 겁도 많은데다가 시집에 가는데 큰일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집에 이렇게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우리 시어머니가 덩치가 크시고 아주 여장군 같이 생기셨어. 근데 표정이 없으셨거든. 왔냐? 하는데 네. 허그 그 자리에서 내가 위경련을 일으키잖아. 시댁에 간 첫날에 니길 갖고 병원에. 아니 그냥 보기만 했는데 위경련이 나가지고 말 한마디 했는데 긴장이 왔냐 돼서? 이거만 아이고, 했는데 너무 긴장하니까 위경련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서 병원에서 글쎄 링겔 꽂고 있었어. 그러니 얼마나 흉감이 됐겠어 내가. 내가 아들을 결혼시켰을 때 네. 아무 소리 안 하던 애가 부모고 은원도 없이 지 맘대로 통보를 하는데 중국 여자하고 결혼을 해요.
이러는 거 있죠. 그런데 그때 그 억장이 무너지는 그 앙금이 너무너무 오래 가는 거 있지. 지금도 그래요. 근데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며느리상이 있어요. 누구? 있지. 네. 그래서 나는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을 낳는다면 이런 며느리를 얻어야지 생각하는 게 큰 며느리는 개그맨 이영자 같은 스타일. 얼마나 명랑해. 지금 왜 다 조용해? 그리고 여기가 너 너무 좋아한다. 두 번째는 박나래 같은. 예. 이런 며느리면 항상 그러면 아들의 취향은 중요하잖아. 말 들어봐. 내가 보고 싶었던 TV에서 너무 좋아하던 사람들이면 아니야. 나 지금 예뻐 걔네들. 지금 순간. 근데 걔는 그래가지고 음식이 걔네들 얼마나 잘해. 나는 음식 잘하는 며느리가 좋거든. 근데 우리 며느리는 별로인 것 같아 음식하는 게. 중국 중국 음식은 잘해. 중국 그런데 음식은 잘하지. 남편이 한국 사람이면 저는 한국 음식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들이 어떤 거다 가잖아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그 한국 음식 사다 주는 것 같아. 내가 거기까지도 참어. 한 번 집에 가서 밥상을 보니까 콩국물. 건강하네. 아침에 좋아. 되게 좋아. 건강해. 단백질. 콩국물. 거기다 두부두쪽. 건강하네. 과일. 그리고 아침부터 왜 마늘을 먹어? 아이고, 야. 마늘 맥주 이렇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보다가 너 날마다 이렇게 먹니? 그랬더니 그럼요. 그런데 내가 아휴 난 아들이 바뀐 것 같다. 갈수록 해결하니까 변해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들은 아무 문제 없죠. 잘 드시는데. 살도 빠지고 좋아. 남의 아들 같이. 남의 아들 같이. 아니 그래도 남미 선생님은 형이 따로 아들한테 있으시잖아요. 아직 덜 데이셨어요. 다음 그래요? 세상이라면 또 아들 낳으실 거예요? 전 다음 세상 절대 아들 안 왜, 낳을 왜 거예요. 또? 아니 며느리도 잘 아니 나가지고 그런 며느리들 얼마나 좋겠어. 이영자나 박나래 같은 며느리거든요. 그냥 이런 며느리고 저런 며느리고 당연히 아들을 놓고 엄마는 그냥 내 아들 뿐인 거지 그 이외에 다른 게 보이진 않죠. 근데 저는 그냥 제 아들은 저 남편의 좋은 점, 저의 좋은 점만 있는 것 같고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이 우리 지금 며느라이를 좀 만날 때 그때 걔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일주일마다 불에 뒷놈 마냥 미국에서 쫓아오는 거예요. 보려고? 근데 난 너 불에 튀었니? 너희 집 불났니? 막 제가 이럴 정도였었어요. 일주일마다 한 토요일, 일요일을 미국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미국서 네. 보려고 일주일에 네. 비행기 값이 얼마인데? 그거 누구 돈인데? 계산도 없는 거죠. 엄마 돈이겠지. 굉장히 알뜰한 아이인데 그때는 아낌없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엄마 결혼하고 싶어요 하고 데리고 왔는데 뭐 키도 날씬하고 그냥 아기는 한데 좀 피부가 까말잡잡하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아이고 이놈아 싶은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런가 봐. 근데 제가 이번에 이제 손녀딸을 데리고 그 놀이동산에 다녀왔었어요, 며칠을. 다녀왔는데 애가 저희 남편의 모습도 있지만 엄마의 교육이 어떤 건지가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10살짜리 이제 손녀딸이. 그래서 내가 이제 이만하면 장가를 잘 갔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 안심을 좀 했지만 그래도 어떨 때 이렇게 보면 야 이놈아 눈 좀 크게 뜨지 싶을 때가 덜어덜어 있죠. 남누미 쌤 아까 그러셨잖아요. 밥을 그렇게 해서 준다고. 저 마늘 몇 쪽 준다고 그랬잖아요. 어떤 날은 이 녀석이 집에 오면 저는 아침을 진짜 잘 꼭 챙겨서 먹여서 보냈고 걔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도 제가 요건 아침에 먹어라 요거는 저녁에 먹을 거다를 꼭 분류해서 다 패킹해서 보내고 했는데 어떤 날은 뭐 엄마 밥 있어요? 밥도 못 얻어먹고 헐떡거리고 한 10시, 11시 오잖아요. 그러면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야 이놈아 뭐 한다고 밥도 못 얻어먹고 그렇게 후주고 하고 다니느냐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왔는데 이거 참 묘하죠. 저희 손녀딸이 예쁜 옷을 하나 입고 왔어요. 좋은 옷을 하나 입고 왔는데 우리 아들은 어제 입었던 옷이 그 옷이고 그저께 입었던 옷이 그 옷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보여요? 네, 그래서 현지야 보이지, 이건 엄마. 옷 누가 이렇게 이쁜 거 사줬어? 그러니까 외할머니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을 확 잡았어. 야 이놈아 너는 처갓댁에 옷도 하나 못 얻어 입냐고. 그것도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고요. 진짜? 네. 그게 시어머니야. 아니 근데 지금 이제 할 때 뻗치고 가야 돼. 시어머니들 얘기만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희는 며느리들 얘기잖아요. 약간 부글부글해. 저 오늘 되게 청순하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약간 부글부글함이 올라오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희 남편이 8살 연하예요. 네. 그리고 저는 그 돌싱이었다가 이제 두 번, 이제 두 번째 이제 총각을 만나서 결혼한 건데 저희 남편은 저랑 결혼할 때 팬클럽이 그 대한민국에서 50만이 넘었어요. 그럼요.
그냥 거의 여자 팬들만 있었고 다 아시다시피. 우리 오빠 뺏어간. 그렇죠. 예. 이거는 그냥 천하의 못된 년이었죠. 그냥 아주 그냥 시어머니가 네. 많았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많이 걱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고 누가 봐도 잘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이름을 떨친 사람이기 때문에 눈에 차지 않는 분명히 며느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버님이 어떤 처자를 점 찍어 두신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 남편이랑 이제 이렇게 중매로 해서 결혼을 시키려고. 왜냐면 저희 남편은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굉장히 뭐 학벌도 좋고 뭐 이런 그런 처자를 마련해 놓은 거예요. 이제 딱 해놨는데 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약간 이제 신경전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저희 남편 성격이 원래 평상시에 그런 거 얘기 안 하던 사람이 처음으로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모님도 많이 놀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궁금하신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희 남편 차를 이제 제가 몰고 마트를 갔는데 하필이면 키를 놓고 내린 거야, 제가. 문을 못 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남편한테 급히 했지. 근데 그때는 결혼하지 않고 이제 연인일 때. 자기야, 문 장면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나머지 열쇠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데? 띠로리! 막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인사드리긴 했네요. 그거를 열쇠를 주시면 우리 신랑이 이제 오려고 했더니 아니다. 내가 바로 근처에 있다. 내가 가겠다. 궁금하니까. 거예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근처가 아니었어요. 1시간 넘는 거리인데. 근처다. 저를 보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를 이렇게 보신 줄 알았는데 보지도 않으세요. 창문을 띡띡 열더니 차 키를 딱 주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진짜? 정말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시고 딱 열고 이렇게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제 완전히 쫄았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왔는데 시간이 나중에 흐른 후에 아버님이 얘기를 하시는 게 그때 장염이셔가지고 병원에 계셨대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환자인 이 상태인데 오신 거죠. 오셔가지고 보셨는데 느끼신 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듣기로는 나이도 많고 그렇다고 들었는데 보기에는 20대 여자예요. 그러니까. 맞아, 네가 그렇게 보여. 20대 여자가 딱 하고 시어머님한테 얘기를 하셨대요. 딱 그 한마디만. 그래서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제 합격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전환을 시키지? 내가 이 남자를 앞으로 이렇게 케어를 하고 해줄 수 있는 충분한 그 며느리감이란 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요리를 잘하면 어디를 가도 맞아. 성질이 들어오도 타박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있죠. 예. 제가 저 추어탕을 했죠. 추어탕을? 미꾸라지 사다가 미꾸라지 살아있는 거 아니면 다른 거? 아이 미꾸라지 사다가 했죠. 통으로. 통으로 다채 짜해가지고. 전라도에서 왔습니다.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겉절이, 배추김치 겉절이 맛있게 담아가지고 깨를 그냥 덤벅을 쳐가지고 그냥 전라도 스타일로 해서 2가지를 이제 싸가지고 남편 편에 보냈어요. 드시라고 보냈는데 딱 드시면서 이걸 했다고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만드는 걸 봤습니다. 또 저희 남편이 또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거기에서도 일단 합격점이 된 거예요. 그렇죠. 합격점이 됐는데 계속 좋네. 이제 나중에는 제가 좀 이제 저희 남편을 좀 안 좋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제가 좀 작두를 좀 탔잖아요. 칼춤 좀 추고. 고소 말씀하시네. 고소 그걸 고발. 했더니 네. 그걸 보고 완전히 이제 전환이 됐어요. 내가 됐지. 네. 내가 다음 세상에는 셋째 며느리를 저는 아직 아들이 몇 명이나 해야 돼. 아들을 태어날 거예요. 먼저 다음 낳고 세상은.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 근데 여기는 어찌 보면은 뭐 아버지니까. 우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이지만 저긴 또 왕이랑 결혼을 하셨잖아요. 어려워. 아니 왕이랑 결혼했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뉘앙스 며느리로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희 시부모님들은 진짜 단 한 번도 저한테 우리 아들이 뭐 아깝다, 잘났다 이런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적도 없고 그리고 오히려 저를 항상 예쁘다 해주시는 분들이시고 아니 원래 아역배우 때부터 유명해가지고. 맞아. 그렇게 귀하게 키웠는데 그런 게 없으셨어요? 없으시고 오히려 저는 어머님이 저한테 좀 서운하셨던 적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언제? 왜냐면 제가 작년까지도 계속 일을 했잖아요. 근데 승무원이셨어요. 승무원이라는 해외도 공짜 갈 수 있는데.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뭐 경조사나 명절 때 제가 일을 나갔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렇죠. 많이 못 챙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핑계가 없으니까. 그치. 그쵸 이제는 제가 전업 주부가 됐으니까 이제 핑계가
핑계거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어머님한테 제가 먼저 전화를 드려서 설 전에 음식 어떤 거 하실 거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이쁘지. 어머님이 아 뭐 특별히 안 할 거고 그냥 떡국이나 끓여서 뭐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줄 알고 믿고 그걸 믿고. 그 전날 명절 전날 구정 전날 이제 좀 늦게 일어났어요. 늦게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제 정신을 딱 차렸는데 갑자기 아차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뭔가 쎄한데 이러면서 바로 어머님한테 전화를 드렸거든요. 전화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 혼자서 음식 준비를 하고 계시고 엄마들 왜 그러나 몰라. 네, 그래서 어머니 저한테 전화하시지 저 불러서 같이 하시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머님이 같이 하면 좋긴 하지 빨리 끝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음은 있었어. 마음은 있었어. 난 네가 올 줄 알았지. 집이 가깝거든요. 시댁이랑 15분 거리에 자고 이렇게 늦게 있거든요. 전화할 줄 몰랐네. 15분 거리라서 빨리 세수하고 준비하고 가가지고 예, 도와드렸거든요. 착하다. 아니 심원선님도 사실은 지금 며느리 다 봤잖아요. 예. 근데 봤을 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우리 아들 놈은 막내가 먼저 갔어요. 이제 하나만 갔는데 이놈이 여우 같아. 계속 뭐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나는 결혼하면 아버지하고 평생을 살 거야. 그게 되나? 아, 그래. 모시고 나를 모시고. 아빠, 우리 학교 교수님이 강의라는데 캥거루로 사는 게 최고의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여기 들어가가지고 개기면 다 된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하고 붙어 살고 엄마 같이 산다는 거야. 거기 속은 거야 계속. 어머 어떡해.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한 층 밑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진짜로요? 같은 집에. 당연히 우리는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같이 살 줄 알았지. 그랬더니 한 달 정도 지나더니 처갓집을 간다고 그래. 갔다가 올 시간이 됐는데 안 와. 올 날이 됐는데. 그때 며칠 있다 왔어요. 얘기를 하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해. 무슨 분위기? 분위기가. 나가 살겠다는 거지. 거기서 살. 어디서 살아? 지금 우리랑 사는 데는 불편하다. 그러니까 환경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캥거루처럼 살겠다고 그러더니. 캥거루 그 쇼야.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살아보니까 지금 내가 느끼는 건 뭐냐면 나올 게 없는 거야. 배신이다. 우리 아들을 잘 만난 거지 며느리가. 그렇지. 근데 이제 제살 지내잖아요. 그럼 이제 형 집에서 지낸다고. 그러면 나는 아들놈이 셋을 키울 때 애 엄마는 학교 선생을 하니까 당일날 새벽에 이제 제삿날 가야 되니까 새벽에 애들 깨워서 뭐 세수 대충 세우고 옷 입혀가지고 가요. 왜냐면 음식하는 데 가서 손을 보태야 되니까 애 엄마가. 아니 우리 아들놈하고 며느리는 내일 할아버지 제사니까 일찍 와라. 네, 얘기를 했어. 일찍 와라. 근데 안 와. 8시가 돼도 안 와. 9시가 돼도 안 와요. 안 와. 며느리가 잘못된 거 아니야? 며느리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시집을 잘 온 거고 우리 아들놈은 잘한 거지. 그래가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뭔 줄 알아요? 우유 시간을 맞춰야죠. 손주. 뭐 그리고 저 제사 온다 그러는데 저 며느리 그러니까 화장도 해야죠. 그러니까 늦게 온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나는 신세대 할아버지로 살아야 되겠다. 그래? 저는 모든 생각을 다 며느리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며느리 중심으로. 나는 속았다고 생각하고 서운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을 이제 바꿔잡기로 했어요. 그냥 며느리 편으로 그냥. 말씀만 좀 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내용을 대충 보고 어떤 생각했냐면은 평생 동침이 10년 전부터 나올 때부터 고부 갈등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최근에 어디 이제 강의를 또 한 번 이렇게 가는데 고부 갈등 강의를 해서 내가 이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이 있어.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시댁 가서 잠만 자고 오고 뭐 근데 너무 시댁이 좋대. 근데 그 왜 그런가 봤더니 설거지를 안 시킨대. 그래서 며느리에게 설거지를 시키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며느리를 존중하는 거구나.
사실은 볼 때요. 잘해주는 것과 잘해주는 것과 존중의 의미가 다르거든. 아니 얘기 좀- 올바른 오랜만에 며느리는 나왔으니까 내가 본인이 얘기할게. 직접 알았어요. 맞아. 그렇잖아요. 본인이 해야지. 근데 이제 남자 입장에서는 이제 지금 이렇게 모르시잖아요. 남자잖아요. 며느리가 아니시잖아요. 저는 며느리잖아요. 저는 시댁에 가서 설거지를 해요. 당연히 하는데 그게 정상이지. 이게 어머님이 설거지해 이게 아니에요. 밥을 다 먹었어요. 식구들이 먹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신우가 셋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신우는 상에 있던 남은 반찬을 옮겨서 담는 작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 나온 빈 그릇이 나오면 저는 설거지도 옮겨요. 그치. 그러면 막내 신우가 1차로 애벌레로 이렇게 설거지 이렇게 거품을 내서 하고 있으면 그걸 제가 옆에서 물로 헹구고 옆에 칸에 놓으면 저희 시어머님이 또 행주를 그걸 닦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너는 뭐해 어머님이 정해주신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다 같이 가족들이 어울려서 했기 때문에 내가 뭘 그 해도 얘기를 괜찮은 하려고 상황이에요. 그러는데 중간에 체가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네, 그러셨구나. 이게 설거지를 안 한 공통점이 뭐냐면 며느리를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데 뭘 말하고 싶으냐면 우리가 며느리에 대해서 존중하는 문화가 사실은 그렇게 그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요즘 되게 하는 게 이제 아들이 둘이가 며느리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들은 얘기는 맨날 싸운 얘기만 해요. 무서워요. 선생님 같은 며느리 들어오면 어떡하나 무서워요. 왜? 그러다 보니까 대두고 그러잖아.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분이 계시길래 생각해봤어요. 어떤 며느리가 들어와야 가정에 평화가 생길까. 아들을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엄마 아빠들이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 생각이지. 근데 우리 큰아들은 이제 가연 마담 같은 경우가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똑부러지고 다 잘 챙기고 이제 뭐 정인아님도 잘 하시잖아. 근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저분이 들어오시는 게 김영희 씨가 F비 가깝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이제 시아버지도 그 며느리 살이에 대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할 필요 있을 것 같다. 갑자기 잘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윤성민 씨, 지금 윤성민 씨 때문에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어요. 지금 자기 일이었는데 지금. 아니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어 지금. 잘난 아들 며느리.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저희 집은 고부 갈등이 없는 집이야.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예요? 아니 이렇게 크게 던져놓고 지금 너무 이 나몰라라 하시는 주제를 거 아니에요? 던져놨던 사람인데. 아니 실제로 이제 고부 갈등이 없는 이유가 저는 이제 말씀하신 아드님이 이제 사실 뭐 우리 와이프는 뭐 애 거 뭐 챙겨야 되고 이래서 뭐 화장도 하고 늦어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다 제 탓을 해요. 그게 제일 편해요. 네, 그냥 뭐 엄마가 8시까지 오래 오빠 이러면 뭐 7시부터 준비를 한다고요. 근데 네. 딱 봤을 때 각이 안 나와요. 8시까지 도착을 못 해요. 안 나오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집에 도착을 해서 가는 길에 전화를 하는 거죠. 아 엄마 내가 어제 너무 늦게 자가지고 피곤해서 못 일어났어. 이렇게 그럼 하면 아무 말 안 하지 아들한테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수연이한테 말할 게 없는 거예요. 너 때문에 늦은 거니까. 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뭐 도와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앉아 있는 게 엄마가 봤을 때는 수연이가 더 마음에 들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편을 이렇게 집에서도 쉬게 저렇게 해주는구나. 쉬게 해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쉬죠. 그래서 쉬는 거죠. 예. 네. 네,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한 불편해서? 번씩 이제 인정을 받고 싶잖아요. 저도 사람으로서 오빠 이렇게 잘한다 중간 역할을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건 인정을 받고 싶은데 가끔씩 수연이가 이제 자기가 또 잘한 줄 알아요. 아 잘하잖아요. 아니 중재자 역할을 이렇게 했으면 오빠 고마워 이렇게라도 한마디를 해줘야 되는데. 아 오빠 좀 뭐 좀 도와줘. 왜 자꾸 누워만 있어. 오빠가 누워 있어야지 엄마가 좋아한다니까. 이런 걸 이제 그걸 이해 못하니까. 그럼 처갓집 가면 어떡해? 아 그럼 제가 막 상 나를 때 가서 제가 나르겠습니다. 이러고 하고 퍼포먼스 하는구나. 말이라도 하는 거예요. 그럼 왜냐면 장모님은 남이니까 남의 집 가서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액션을 보이는 거예요. 액션을. 남 앞에서는. 불편하니까. 착한 척 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는 거야. 제가 다 이 하겠습니다. 있나 봐요. 잘한다. 네, 우리 아들도 집에 보면 아주 두 손 재배하고 누워서 며느리 보고 뭐 물도 줘, 뭐 그럼 내가 네가 좀 갖다 먹어 이 녀석아 집에 가서 눈 좀 보려고 그러면 아이 엄마, 아유 아주 엄청 대접받는 척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처갓집 가서 설거지 하나 봐. 그렇죠. 맞아. 가서 완전 잘하지. 못됐다. 처갓집에서 룰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제가 예. 어머니한테 처갓집에서도 앉아 있는다고 이렇게 거짓말 하는데 했어. 잠깐 이게 지금 여기가 또 나가네. 부부 갈등이 이제부터 생길 예정이니까. 그러니까 또 어머니가 또 마음 상하실 일이. 밝혀졌네 동치.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